예.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운명의 9월이 지금 된 거예요. 너무 딜레이가 되면은 제가 최근에 포털 댓글들 이런 거 조사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흐름이 뭐냐면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제 쫑났어. 지루하게 딜레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3개월 지나도록 막 답보 상태만 걷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세력인가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제히 누군가가 북미 관계 이거 쫑났어. 어차피 북한은 비핵화 안 해. 믿을 수 있냐라는 그 분위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빠지는 측면도 다른 어떤 뭐 최저임금 논란도 있겠지만 북미 관계가 호전이 되면 다시 올라갈 지지율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왜 자꾸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야기하지 하는 이유가 계속 국민들이 꾸준히 응원을 해줘야 돼요. 팟캐스트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 이자들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 실패를 남북 관계가 잘 열리면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실패를 견인하기 위해서 온갖 빅마우스를 통해서 또는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매크로를 통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침묵의 나선 효과 이론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이 맞나 보다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는 남북 관계 또는 9월 말에 유엔에서 총회에서 종전선언 하라고 촛불 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저는 집회해야 된다.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두 다 맡겨놓고 우리는 현장으로 너무 돌아간 거 아니냐. 벌써 이게 우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법부 개혁, 국정원 개혁, 남북관계 평화협정 이런 문제들이 전부 지금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하면서 저는 다음 주부터라도 촛불을 켜야 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거 그렇죠. 촛불 켜야 된다. 힘 되죠. 네. 문재인 정부의 힘이 됩니다. 그런 거는 북미 간의 관계 또는 남북 관계는 결말이 이미 나와 있는 해피엔딩으로 나와 있는 게임의 일종으로 보여요. 게임. 일종의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 즐기고 있는 게임처럼 좀 보거든요. 북한의 정상 중에 대한민국에 내려온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 빼고는 없어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비핵화가 안 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비핵화를 만약 여기서 틀어버리면 북한은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에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명운을 걸고 일종의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임 같은 건데 여기에 자꾸 수구 보수 언론들이 하는 그런 식의 이간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계속 기우제 지내고 있는 부분 우리가 팟캐스트 등의 민심으로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아무리 국정을 못해도 나는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이제 나온 메시지가요. 5일날 문재인 대통령 방북 관련해서 특사를 파견한답니다. 예. 5일날 가는 거고요. 방북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특사가 가서 일정을 잡아서 올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월달 언젠가는 북한에 가는 건 확실해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갈등이랄까요? 자,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저는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한미훈련에 큰돈 쓸 이유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전에 폼페이오 장관 4차 북한 방문이 무산되면서 이거의 답보 상태로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갈등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끝낸 거죠. 한미훈련에 큰 돈 쓸 이유 없다라는 말로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지금은 막판 힘겨루기인데 총평을 해보면 힘겨루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좀 더 푸싱한 거다. 트럼프 미국이.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방문이 시진핑 방문 이유가 될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남북회담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최소 비용을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책임을 중국과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더 니네가 역할을 해라 라고 푸싱을 하면서 한 발 뒤로 빼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놓고 트럼프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합시다. 김정은 대통령, 트럼프 위원장. 네. 해, 뭐 어때? 뭐. 그래서 종전을 약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 종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할을 좀 더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라는 푸싱이었기 때문에 저는 순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을 봤었잖아요. 그때 무산된다고 했었잖아요. 음. 트럼프가 안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나서 했습니다. 저는 이게 또 기시감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먼저 나가고 한 발을 걷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첨예하게 지금 얽혀 있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중간점으로 많이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테일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다 내가 먼저 한 발을 내딛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또 이번에도 한 발 뒤로 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깨구리는 점프하기 전에 움츠리잖아요. 오, 저 표현 좋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이거는 6월의 기시감이에요. 머지않아 유엔 총회에서 무엇인가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뜩 움츠리고 있는 상태인 거지, 일반적으로 보면 그걸 병목 현상처럼 보거든요. 아직 네.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 네. 근데 오히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잔뜩 움츠리고 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김영철 위원장이 폼페이오가 온다고 할 때, 북한이 방북한다고 할 때 뭐 성과랄까 뭔가를 갖고 오지 않으면 들어올 필요 없다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럼 가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에 미국 국방부 장관 매티스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단할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지만, 지금 트럼프가 우리는 돈을 쓸 이유가 없어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어요. 네. 이런 차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언론들이 이제 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북미 관계가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부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움츠린 상태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야. 매티스가 그런 말을 하면 보통은 조율된 상태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거든. 매티스가 먼저 그 말을 하면 트럼프가 그걸 뒤집어 버려. 사실 무한한 상황이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매티스가 한미 군사 훈련 때는 반드시 한국과 협상을 해서 훈련을 했다라고 또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 흐름이, 그러니까 53년에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만에 종전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전선언까지는 사실상 미국 내의 여론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에도 지금 굉장히 9월 말 유엔 총회에서도 여론이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감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전선언을 앞두고 큰 협상을 앞두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사실은 협상이란 그런 겁니다. 협상은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총평에서 얘기한 대로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막판에 치닫는 것이 아니냐. 싱가포르 협상에서 첫 번째 항목이 사실은 4개의 나라거든요. 중국, 북한, 남한, 미국. 사자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종전선언에서 미국만 지금 남아있는 건데, 트럼프가 오케이 사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진핑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유엔 총회에서 이 역할 분담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역할 분담해서 9월 말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기 전에, 그러면 미국 국내에서 있던 그럼 종전선언 전에 핵을 70% 이상 공개하라든가 폐기하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매파들의. 이런 매파들의 어쨌든 목소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국방부 장관 등등이 말싸움으로 희석해 가면서 9월까지 이끌어 가면서 진행하는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싱가포르에서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약속을 했다는 거. 이거 이제 확실히 이제 미국 언론이 깐 거니까.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에 안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빼고 준 것이 없죠. 네, 준 것이 없어. 이제는 뭔가 그 신뢰를 높이려면 종전선언을 줘야 돼요. 종전선언하고 DMZ 유지 뭐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 해야 이제 이게 국제법상 문제를 재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까지는 어쨌든 미군 철수니 뭐 이런 걸 아무 논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이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가고 있는데 역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중재단을 다시 일부러 준 게 아닐까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운전대를 다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 겁니다 지금. 지금 김영철이 보냈다고 하는 친서 여기에서 성과가 없으면 결과물 갖고 오지 않을 거면 오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보도에 잠깐 나왔던 내용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서 안에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평화협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가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경의선 철도 복원에 대해서 우리 남측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에 통보하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엔사에서 그 거부를 했습니다. 못 간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기차에 경유를 싣고 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 땅으로 경유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제재 위반이다. 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그 큰 그림은 뭐냐 하면 경의선 철도에 가는데 앞에 선도 차량은 기차로 가겠지만 맨 뒤에 중간에 회의실, 객차, 여러 가지 이제 식당차들 그 달고 가는데 맨 뒤에 발전차가 따라가요. 발전차는 뭐로 가는 겁니까? 북한의 전기가 부족했을 때 기차가 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힘으로 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발전기는 경유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유를 싣고 가기로 했었던 건데 지금 이게 유엔사라고 쓰고 백악관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았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온 겁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8월이었고 우리 방송할 때 청와대에서 김기현 대변인이 9월 5일에 특사단이 북한으로 간다, 방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경의선 철도 부분이 8월 달에 원만하게 신의지까지 갔다가 복귀한다면 이번 9월 문재인 대통령 방북은 기차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수 있어요. 아,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진짜 멋있는 네, 그림인데. 멋있네. 그게 취소가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서 아찔했었습니다. 사실 그 뉴스를 볼 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완전한 주도권을 쥐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노릇은 아닌 거예요. 마크에서 움직여주는 것만을 바라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차를 이용해서 평양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탐탁지 않게 여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물론 다시 추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타이밍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한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측하건대 쉽지 않다고 보고 비행기로 갈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이슈가 그냥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한 걸음을 뛰지 않기 위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있어서 가운데서 지금 중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는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미국에서는 그럼 핵 폐기를 약속을 완벽하게 해. 스케줄을 내놔. 핵탄두를 폐기해.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 거는데 지금 가운데서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협상하고 중재해내느냐. 사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갔다 오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이미 그림이 이제는 그려진 게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 트럼프의 탄핵 움직임이라고 봐요. 가장 그렇죠. 중요한 예. 변수가 트럼프는 탄핵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북미 관계 이런 거를 잘 써먹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쥐락펴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통해서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에 기여한 공로 그리고 그것이 중간 평가에 미국의 중간 선거의 평가를 받고 만약에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밀릴 경우에는 트럼프 탄핵안이 지금 11월 이후에는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본다면 명종님이 얘기한 거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의선이 NDA를 통과하는 걸 유엔사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는요. 종전선언이 되면 니네 이런 거 나한테 검열 안 받아도 돼. 우리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 종전선언을 푸싱하는 데 있어서 9월 유엔 총회에
이 문제를 화두로 내던지기 위해서 왜 그러냐 남북이 지금 남한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남북에서는 사실 이거 내정 간섭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남북 판문점 회담에서의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막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유엔사가 사실은 9월 말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화두로 던지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9월 달엔 그래야 남북 경협이 가고 더더욱이 한반도가 하나 되는 데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더 메시지를 던져줬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각국들이 9월 총회에 있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종전선언까지는. 종전선언을 해야 평화협정 가는 거니까 일단 종전선언까지 해놓고 그리고 남북 교류가 있어야만 사실은 평화협정 하는데도 큰 걸림돌이 없는 거거든요. 예.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운명의 9월이 지금 된 거예요. 너무 딜레이가 되면은 제가 최근에 포털 댓글들 이런 거 조사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흐름이 뭐냐면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제 쫑났어. 지루하게 딜레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3개월 지나도록 막 답보 상태만 걷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세력인가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제히 누군가가 북미 관계 이거 쫑났어. 어차피 북한은 비핵화 안 해. 믿을 수 있냐라는 그 분위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빠지는 측면도 다른 어떤 뭐 최저임금 논란도 있겠지만 북미 관계가 호전이 되면 다시 올라갈 지지율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왜 자꾸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야기하지 하는 이유가 계속 국민들이 꾸준히 응원을 해줘야 돼요. 팟캐스트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 이자들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 실패를 남북 관계가 잘 열리면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실패를 견인하기 위해서 온갖 빅마우스를 통해서 또는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매크로를 통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침묵의 나선 효과 이론이라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이 맞나 보다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는 남북 관계 또는 9월 말에 유엔에서 총회에서 종전선언 하라고 촛불 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저는 집회해야 된다.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두 다 맡겨놓고 우리는 현장으로 너무 돌아간 거 아니냐. 벌써 이게 우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법부 개혁, 국정원 개혁, 남북관계 평화협정 이런 문제들이 전부 지금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하면서 저는 다음 주부터라도 촛불을 켜야 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거 그렇죠. 촛불 켜야 된다. 힘 되죠. 네. 문재인 정부의 힘이 됩니다. 그런 거는 북미 간의 관계 또는 남북 관계는 결말이 이미 나와 있는 해피엔딩으로 나와 있는 게임의 일종으로 보여요. 게임. 일종의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 즐기고 있는 게임처럼 좀 보거든요. 북한의 정상 중에 대한민국에 내려온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 빼고는 없어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비핵화가 안 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비핵화를 만약 여기서 틀어버리면 북한은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에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명운을 걸고 일종의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임 같은 건데 여기에 자꾸 수구 보수 언론들이 하는 그런 식의 이간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계속 기우제 지내고 있는 부분 우리가 팟캐스트 등의 민심으로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아무리 국정을 못해도 나는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